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이번 중간고사의 마지막 단원에 대해 나오는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삼각함수, 우리 삼각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삼각비라고 하는 것을 전체 사분면의 전체로 확장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이 삼각비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그 전에 우리 삼각함수에는 특수각이 존재하거든요. 특수각.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첫 시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삼각형을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 매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을 표현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요 값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특수각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되고 말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 각이 30도, 60도, 90도, 369, 369, 2대 1대 루트 3 선생님 계속 외치고 있죠. 자, 369 각도가 30도, 60도, 9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의 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가 45도겠지? 자, 그때 우리가 성립하는 비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 삼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특수각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되고 말고 라고 하는 특수각의 표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그려서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구구다 외우듯이 줄줄줄줄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다가는 일단 각을 표시할게요. 자, 60분법으로 표시할 거야. 0도, 30도, 45도, 그리고 60도, 그리고 90도. 여기 써져 있는 요 각들이 뭐다? 요 각들이 특수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인은요 0이고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까지 딱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딱 씌워주는 것이 사인 값이죠. 그리고 사인의 90도는 1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인이 0,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루트를 이렇게 다 씌워주시고, 코사인의 값은 사인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차해서 적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코사인의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이고요. 자, 여기는 0이고요.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 2분의 루트 3,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서 2분의 1.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은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치? 기억해야 되고 말고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또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코사인분의 사인을 계산하면 탄젠트 값은 얘는 0이죠. 그리고 역시 코사인분의 사인을 계산하면 여기도 루트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고 루트 3을 곱하면 일단 탄젠트 값을 다 찾을 수가 있는 데다가, 여러분 분모가 0이 되면 우리 함수를 유리수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 함수 특수값들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를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삼각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을 A고 요 녀석 B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한쪽에 어떤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을 끼고 돌아라 라고 했고요. 사인 세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세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A분의 B로 찾았는데, 요 길이를 축소시켜가지고 얘들아,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여기를 1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게 되면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우리가 닮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길이가 C에서 1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우리 닮은 B는 C에서 1로 줄어들었으니까 C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C분의 1을 곱해서 C분의 B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C분의 A라고 하는 길이로 작은 삼각형을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을 다시 한 번만 요 작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C분의 A가 되고, 저쪽은 C분의 B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요, 각을 안고 돌아라 라고 했으니까 1분의 C분의 A가 돼서 역시 C분의 A가 됐고요. 어디로 도망갔니? 그리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1분의 C분의 B가 돼서 역시 C분의 B가 됐고,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C분의 A분의, 자, C분의 B가 돼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A분의 B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죠? 우리가 길이를 1로 줄였어, 선생님이. 그죠? 길이를 닮은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닮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요거를 길이를 줄였지만, 어찌됐든 닮은 삼각형이면 삼각비의 값이 일치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를 가장 짧게 우리가 1로 하는 단위원, 반지름 1짜리 원으로 모든 것을 축소를 해서 이 삼각비들을 이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자, 도형을 축소하더라도 뭐는 삼각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삼각함수로 요 녀석을 더 확장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도대체 뭐냐, 삼각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얘들아, 함수기 때문에, 함수잖아. 그럼 어떤 관계식, 정의역의 값이 하나 대응이 될 때마다 그에 따른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우리가 그런 함수의 정의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반지름이 r짜리 원을 하는 선생님이 그릴게요. 자, 반지름이 r짜리 원을 그려놓고 동경을 하나 표시할게. 자, OP라고 하는 동경을 표시하면 이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이 하나 이렇게 존재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각도를 선생님이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 자, y라고 선생님이 일단 놓을게. 자, 요 x, y의 포인트는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라는 단어가 포인트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x축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내려 그리면 얘들아, 자, 여기는 x값이고 여기는 y값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요 녀석은 반지름이니까 r이 돼서 r분의 x 좌표가 되고, 코사인 x, 코사인 세타는 그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가 되고 있고, 역시 자, 탄젠트의 값은 자, 코사인이 아니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할 거니까 뭐라고 쓴다? x 좌표분의 y의 좌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좌표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 점들을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이 동점들을 자, 모두 다 이렇게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좌표를 코사인 세타, 이 세타와 관련된 식으로 그 점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x좌표라고 하는 것은 r 코사인 세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y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야? r에 y 우리 r 곱으로 곱해 가서 사인 세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A, B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반지름과 이 움직이는 요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P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보면 R 코사인 세타고요. R 사인 세타죠. 요 녀석을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동경이 변해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 세타가 뭐가 돼? 정의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타의 정의역이 바뀔 때마다 요 점들이 단 한 개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에 관한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좌표를 동경을 그었을 때 반드시 원과 만나는 한 점이 생겨요. 그죠? 그 한 점을 우리는 이제 x, y가 아니라 이 세타가 변함에 따라 세타를 정의역으로 두고 이 세타가 변하면 만나는 요 점을 단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함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의미를 말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삼각함수는 좌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좌표냐? 원 위의 동점, 움직이는 점이지. 자, 원 위의 동점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다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이 원에서 움직이는 점들을 함수로 표현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타를 정의역으로 해서 세타가 변할 때마다 결정되는 y값이 치역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다시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 녀석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이름이에요. 정말 울트라 캡숑 중요한 단어. 정말 중요한데 원 위에 점을 표현할 거야. 원 위에 점 표현법이라고 일단 쓸까? 그 원 위의 점을 반지름과 세타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한 것을 삼각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요. 원 위의 점들을 반지름과 세타 관계로 표현한 것을 삼각함수라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얘들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극좌표다. 우리가 지금 좌표를 구한다고 했죠. 삼각함수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좌표를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지름과 세타로 좌표를 표현하는 것을 극좌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반지름과 세타로 점을 표현한 것을 극좌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정말 중요해. 왜? 이 극좌표가 삼각함수의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만 자, 좌표를 한번 잡아보면 좌표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됐다고 했어요. 자, 반지름이 R자리 원을 그리시고 어딘가에 동경 P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A, B 혹은 X, Y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반지름과 요 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좀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X좌표는 R 코사인의 좌표고요. 자, Y의 좌표는 R의 사인 세타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좌표 X값과 Y값의 좌표를 잡을 수 있다. 자, 요 점의 좌표 우리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러면 P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서
세타와 반지름으로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얘들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 표현 자체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각함수가 뭐 여러분들이 특수각만 기억하면 당연히 아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좌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왜? 이 점 좌표 자체가 뭐니까? 그치, 점이잖아. 삼각함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좌표 잡는 거를 반드시 얘들아 제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이과잖아. 이과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관계식을 또 하나 잡아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사분면에다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자, 여기가 R이었죠? 그리고 우리 X좌표는 뭐였지? R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코사인 세타고요. 자, Y좌표는 R에 뭐야? 사인 세타죠.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제곱하니까 제곱이지. 자, R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는 R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식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찾았다면 R제곱이 우리 약분이 돼서 어떤 식이 생기냐? 사인 먼저 쓸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또 하나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들, 자,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각은 항상 같은 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관계식 기억해줘. 제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느낌상으로 오지 않니, 얘들아? 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라는 관계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사인 세타는 역시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이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 뭐 이런 건 너무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연습 차원에서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코사인의 값은 뭐랬냐면 R분의 뭐였죠? 무슨 좌표? 그렇지, X 좌표야 얘들아, 좌표. 그리고 사인의 값은 R분의 Y의 좌표다, 좌표야 얘들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탄젠트의 값은 X 좌표분의 Y의 좌표다라고 하는, 계속 선생님 너무너무 좌표라는 말 강조하고 있지.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좌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좌표가 되면서 이런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이제는 등장을 한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같이 들어서 풀어보자고. 자,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한 점에 한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 P점을 마이너스 3,4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의 값과 사인의 값과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3,4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원을 그리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점이 한 어디쯤 있다? 요 정도 있다고 찍자고. 자, 원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삼각함수는 원 위에 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우리가 길이는 5라는 거, 반지름의 길이는 R, 그리고 얘는 5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코사인의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리고 사인은 반지름분의 뭐죠? 그치, Y좌표. 자, 탄젠트의 값은 뭐였어? 그치, X좌표분의 Y의 좌표로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분면에 보니까, 자, 이사분면에는 사인만 플러스의 값이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그래서 마이너스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선생님이 아마 이런 거 하나 써줬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봤을 때 플러스의 부호를 가질 때는요.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가 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의 값이 플러스가 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의 값이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는 우리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날마다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금 얼싸안고 좋다 얼싸안고 좋다. 자, 이거를 외우고 나면 얘들아, 자, 이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좀 전에 선생님이 P의 좌표를 얘들아 마이너스 3,4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삼각비로 생각을 해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길이는 3이 되고 X좌표, 요 길이는 4가 되면 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녀석은 5가 되는 거고 편하게 아래쪽에다 무조건 세타를 그어줄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3,4 이게 밑변의 길이, 요것이 높이고 요 녀석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부분을 항상 쉽게 세타라 하자는 거야. 그럼 요 삼각비에서 우리가 바로 자, 코사인 세타는 각을 안고 돌자 그랬고요. 사인 세타는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자, 탄젠트의 값은 t자로 꺾어주자라고 했죠? 자, 일단은 요렇게까지 삼각비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뭐 하냐? 자, 마이너스 3,4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요 녀석은 우리가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2사분면.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다른 녀석들은 마이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비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은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릴 필요가 없이 직각 삼각형을 그린 후 삼각비를 먼저 찾은 다음에 얼싸안고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부호를 붙이면 원을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뭐라고? 자, 원을 그리지 않고도 삼각함수의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계산법의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 5번째 둔각을 예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뭔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주제라고 여러분들 하시고 신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둔각이 나와서 우리가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30도, 45도, 60도 같은 우리 그런 각들이 예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각들이 예각이기 때문에 둔각을 예각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둔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꿀팁을 선생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둔각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느냐? 자, 둔각은 항상 90도 곱하기 네모의 플러스 마이너스 예각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둔각은 90도 곱하기 네모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데, 자, 고칠 때 우리 요 네모의 값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요 네모의 값이 짝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홀수가 되면 우리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짝수일 때는 너무 다행인 것이 안 바뀌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쳐놓고 나면 마지막에 둔각, 원래 주어져 있는 이 둔각의 부호가 몇 사분면 각인지 다시 한번 쓰자. 원래 주어진 요 각이, 이 둔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조사한 후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우리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선생님이 바로 예제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뭘로 해볼까? 좋아. 사인에 얘들아, 사인에 선생님이 300도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사인의 300도라고 하는 건 둔각이잖아. 그래서 사인을 선생님이 90도 곱하기 3이죠. 9, 3, 27. 그리고 이쪽을 예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이 홀수기 때문에 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으로 바꿔줘라.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뒤에는 예각을 갖다 쓰자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둔각의 사분면을 조사를 해보자. 원래 300도라고 하는 녀석은 90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간 후에 30도만큼 더 갔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사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사사분면에서 우리 원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의 부호는 뭐지? 그치? 여러분 이거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원래 300도라고 하는 것이 사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인의 300도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30도의 값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둔각을 예각으로 고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자, 사인을 90도 곱하기 4로 할게. 그럼 요 녀석이 360도잖아? 그럼 마이너스 우리가 60도다라고 우리가 고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이 짝수니까 사인은 안 바뀌고 사인이라 쓰시고 여기 마이너스 상관없이 예각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끝내지 말고 둔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 우리 300도는 사사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부호가 뭐였어? 원래 부호가 끝이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60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거 둔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요 녀석이 연습이 되면 우리 각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둔각을 예각으로 고치는 꿀팁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죠. 자,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고쟁이도 열심히 풀고 교과서도 열심히 풀면서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